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평소보다 방송을 조금 늦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아마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 때 방송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을 늦게 보내드리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저녁 때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이 포스팅을 보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읽어보니까 오늘은 방송이 없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의 숫자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주은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현재 알람을 설정해 주신 분들이요 13.4%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분들께서는 제가 메시지 같은 것을 포스팅해도 보지 못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심지어는 13.4% 중에서 약 9.9%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분들께서는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알람을 받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시만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미주은의 채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서브스크라이버가 이제 구독을 하신 거잖아요. 구독 옆에 보시면 여기 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올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 클릭을 하셔야 모든 노티피케이션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알람 설정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유튜브 아이디를 누르시면 가장 밑에서 세 번째 세팅이 있습니다. 이 세팅에 들어가시면요. 노티피케이션이 있죠. 알람이 있는데 이 알람을 클릭을 하시면 이 밑에 가셔서 여러분의 프레퍼런스가 나오는데 구독의 모든 노티피케이션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도 이게 지금 꺼져 있으면 제가 메시지를 전화드리고 싶어도 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반드시 요거를 ON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알람 설정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루한 3일 연휴를 마치고 나서 미국 주시장이 어제 문을 열었는데요. 그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았죠. S&P 500이 0.34% 정도 떨어졌고요. 다우존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0.76% 떨어졌고요. 다행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7%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존스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그나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잘 해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나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 맞춰서 웨이티드 인덱스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이 올라가게 되면 탄력을 받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는요, 웨이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중이 높더라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커더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다우존스의 구성 비율은요,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고 주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물론 이제 구성 종목에 있어서 가치주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제 세계 지수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마도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잘 해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오늘 뉴스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빅테크 기업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읽어볼 빅테크 관련 기사는요, 애플이 등장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1.55%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애플은 워낙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서 1.5%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아이폰 13이 드디어 런칭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개최를 한다. 굉장히 좀 스페셜한 이벤트를 이번에 9월 14일 날 개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9월 14일이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애플 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에서는요, 아이폰 13이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게다가 아마도 와치 시리즈 7, 그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이번 7번째 버전이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번에 소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킥오프 타임은 10 a.m. PDT다. PDP는요, Pacific Daylight Time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서머 타임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11월까지. 그래서 1시간 빠른 시간대를 우리가 Pacific Daylight Time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 아이폰 런칭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9월 달에 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열리는 셈이 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만 좀 예외적이었죠. 10월 달에 개최가 됐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의 연기가 있었다, 딜레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리포트에 따르면, 그리고 약간의 정보가 지금 새어 나온 것 같은데요. 아이폰 13이 가지고 있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조금 살펴보면요, A15 칩이 조금 더 발전됐다. 따라서 프로세스가 기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구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노치가 조금 더 작아졌다는 얘기는 화면이 좀 커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트레이트 모드는 뭐냐면 세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비디오 버전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니까 카메라의 그 렌즈가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들어갔다. 오토포커스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점은 로우 라이트 카메라 퍼포먼스가 향상됐다. 따라서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향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이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에 비해서요,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5G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어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주주의 입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은요, 애플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역시도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 보시면 페이스북과 레이벤이라는 안경 회사죠. 두 회사가 Thursday, 즉 내일입니다. 내일 커다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이벤트의 주제는 스마트 글라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레이벤과 페이스북이 2, 3년 전부터 증강현실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합작을 하고 있었다, 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드디어 이제 출시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페이스북과 레이벤이 티저를 만들어냈다. 티저라는 것은 이제 광고의 일종인데요. 사람의 이제 애간장을 태우는 그러한 광고를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이벤과 페이스북이 2021년 9월 9일 드디어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증강현실 안경을 발표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보시죠. 자, 마크 조커버가요,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어닝콜에서 이미 살짝 힌트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 안경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오게 되는 증강현실 안경 같은 경우는요, 여정의 하나의 그 단계가 될 것이다. 완전히 이제 완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Full Augmented Reality Glasses, 그러니까 완전히 증강현실 안경으로 다가가는 하나의 그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출시되는 증강현실 안경 같은 경우는요, 완제품은 아니라고 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보다 훨씬 더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페이스북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뉴럴 위슬밴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경을 통해서 이제 조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초기 단계의 증강현실 안경이 어떠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벤이라는 상당히 좀 스타일리시한 이런 선글라스를 주로 만드는 이러한 안경 회사랑 합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멋있는 제품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페이스북의 주가 역시도요, 1.57% 올라가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메가테크 기업은요, 아마존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아마존 관련된 기사를 오미즈를 통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존이 그들의 이름을 달고 새로운 스마트 TV를 만들어낸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아마존 TV는 단순히 가전제품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아마존 TV라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기사를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 평가하기를요, 아마존 TV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아마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것이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의 이유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과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커다란 의미를 아마존 TV에 부여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이름을 달고 출시되는 TV는요, 부스트할 수 있다,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요, 제가 이틀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TV 셋을요, 이번 오는 10월 달에 출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 달이면 미국 쪽에는 이미 보급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아마존 TV가 could be needle mover라고 나와 있잖아요. needle mover가 뭐냐면, needle은 이제 바늘이잖아요. 계량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바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따라서 성장률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리빙룸에 알렉사가 들어간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죠. 따라서 이제 스마트 홈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알렉사는 목소리로 작동이 되잖아요. 지난 20년간 테크가 발전한 모습을 보면요, 모두 손가락으로 작동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우리가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모바일폰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타이핑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를 했었는데, 드디어 알렉사라는 커다란 진보의 모습이 우리의 그 리빙룸, 거실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손가락으로 뭐를 조작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되겠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뭐 누가 만약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요, 바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알렉사한테 누가 왔는지 좀 보여달라 그러면 보안 카메라랑 연결이 돼서 누가 찾아왔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도 명령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에어컨을 좀 더우면은 에어컨을 켜달라고 명령을 할 수 있고, 너무 추우면 난방을 좀 올려달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직접 손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 보이스 베이스드 쇼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알렉사가 탑재된 TV가 등장을 한다면 여기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따라서 TV를 보다가 어떠한 물건이 마음에 들면요, 이 물건을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커머스에 가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구매 과정 역시도 보이스로 우리의 목소리로 작동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커넥티드 TV의 광고 부분입니다. 자, 아직까지는요, 아마존이 TV 광고 부분에서는 엄청난 강자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만약에 커넥티드 TV가 나오게 되면 알렉사를 통해서 이 TV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홈을 통제하는 이런 기능도 이 TV가 갖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쇼핑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고, 따라서 TV 앞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광고가 붙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아마존이 아마도 이 커넥티드 TV를 이용한 광고 부분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5년 후 정도 되면 이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스마트 TV를 이용한 광고 시장은요, 그 규모가 무려 800빌리언이어야 된다. 따라서 8천억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로쿠,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가 있잖아요. 이 로쿠와 트레이드 데스크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존이 TV 광고 부분에서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두 기업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등장하는 메가테크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역시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64%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가 독일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테슬라와 독일을 얘기하면 베를린에 짓고 있는 기가팩토리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그거 외에도요, 커다란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테슬라가 이번에 인베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5빌리언이니까 50억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의 대상은 뭐냐면요,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공장을 지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독일의 주정부로부터
1.14 빌리언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규모가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독일 역사상 배터리 관련 제조업체에 이렇게 커다란 투자가 들어간 적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펀드의 디시전,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결정은요 한 4분기 정도 되면 나올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베를린 공장이 오픈할 것도 얼마 남지 않았죠. 거기에 지금 베를린 공장 옆에 이렇게 배터리 셀을 만드는 배터리 공장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아마도 유럽 쪽에서 테슬라의 좀 위상 그리고 그들의 마켓 점유율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요 전기차 부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잖아요. 따라서 테슬라가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테크 기업은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역시도 유럽 쪽에서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페이팔은 유럽 쪽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팔이 이번에 유럽 쪽의 진출을 푸시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정도의 호재가 동시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호재는요 비즈니스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데뷔 파트너십을 마스터카드랑 이미 맺은 바가 있는데 이 파트너십이요 이번에 4개의 국가로 확장됐다. 벨지엠이 나와 있고요. 벨기에죠. 그리고 핀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렇게 4개 국가에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호재는 뭐냐면 유로넷 월드와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결제 시스템이 이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페이에 페이팔의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페이팔의 QR코드라는 것은 온라인상이 아니고 오프라인상이죠. 우리가 상점에 가서 뭐를 살 때요. 페이팔의 QR코드가 나와 있고 거기에 찍으면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페이팔이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고객을 상대로 하는 데빗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03년부터 진행이 됐던 굉장히 좀 오래된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이미 11개의 유럽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데빗 카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 카드 같은 경우 카드에 이제 비자라고 찍혀 있고 마스터카드라고 찍혀 있잖아요. 보통은 우리 은행 구자랑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은행 계좌랑 연결되는 대신 페이팔 계좌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페이팔 어카운트를 가지고 52 밀리언이니까 5,200만 마스터카드를 받고 있는 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뉴스, 즉 이페이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오브 세일이죠. 즉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 단말기를 사용해서 QR코드만 찍기만 하면 페이팔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자, 그렇게 되면요. 리테일 머천트, 즉 상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무려 2,910만 명이나 되는 사용자가 독일에 있고요. 그리고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는 4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페이팔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커다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기사에는 인비테가 등장을 하는데요. 혹시 인비테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굉장히 좀 기뻐하실 만한 커다란 뉴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인비테가 이번에 인수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소비자 테크 헬스 컴퍼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은 시티즌입니다. 자, 이 기업을요. 325 밀리언을 주고 인수를 하는데 이 기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티즌은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냐면요. 프로세스를 스트리밍 라인 한다.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통합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떠한 그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냐면 컬렉팅이라는 것은 모으는 거죠. 모아서 체계화시킨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관련된 정보들을요. 모아서 체계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 소스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소비자가 뭐 병원을 가도 여러 가지 병원에 다닐 거고요. 그리고 또 테스트도 많이 받고 신체 검사도 받고 헬스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어떠한 그 헬스케어를 받으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여기까지 활약을 하는 이러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티즌이라는 이런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인비테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인비트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즉 유전자 테스트 기능이죠.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테스트를 하면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인수한 기업은 이렇게 인비테가 나중에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인수합병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은요,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기업인데요. 한 달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핀테크 주식 8개 중에서 지금 사야 하는 새 종목은 이라는 제목으로 수치 분석을 통한 최고의 핀테크 기업 3개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2위를 차지한 기업이 바로 업스타트였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한 달 전입니다. 8월 8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요, 한 달 동안 지금 업스타트의 주가의 변동을 보면요, 무려 9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미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업스타트인데요. 어제도 무려 6%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또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업스타트 홀딩즈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는요, 아틀란틱 에퀴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애널리스트 이름은 사이먼 클린치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니셜하게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었던 종목인데 새롭게 매수 의견을 주면서 커버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매수 의견을 주는 이유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들이 진출해 있는 마켓의 기회가 무려 59빌리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잖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59빌리언이라는 것은 대출업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기회가 지금 59인데요. 나중에 2030년이 되면 77빌리언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거기에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페네트레이션, 침투율을 보면 불과 1.3%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굉장히 좀 작은 포션에 진출이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요,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 침투율을 한 6%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매년 평균적으로 22%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290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260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서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업 분석 끝판왕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크로스 리버 뱅크라는 은행에 굉장히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있죠. 무려 60%의 비즈니스를 이 한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좀 잠재적인 위험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트래픽 중에서 50% 가까운 트래픽이 크레딧 카르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이렉트하게 들어오는 커스터머의 수가 아직은 50%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좀 줄어드는지 여기를 좀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한다면 앞으로 업스타트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스타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방송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 등장하는 전문가의 이름은 미스터 골루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예전에 제가 그 기사 하나를 통해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번에 S&P 지수가 5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10% 이상 앞으로 4개월간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의견을 준 애널리스트가 바로 미스터 골루브입니다. 자, 이번 방송에 출연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요, 5천도 조금 낮은 것 같다,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오늘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굉장히 좀 장밋빛 미래, 긍정적인 소식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파티 분위기가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파티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폭락장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달리는 동안은 우리가 투자해 놓은 금액에 있어서는 멋진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좋은 내용 가지고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Go to the heart of the matter, which is you absolutely nailed, frankly, like no one else, the call this year. I put you and Ben Laidler together with just simply getting it right. And part of that was don't sell tech, have patience. The gigatechs continue to go up. Ives over at Wedbush guys, Apple 185 today. I don't want you to do an individual stock, but update us on the gigatechs and their support here into 2022 and 2023. Well, you know, it's interesting, Tom, that if you separate out the story between kind of fundamentals and the backdrop, the fundamentals are much stronger for the cyclical part of the economy. However, when interest rates fall, and so when interest rates fell from, 175 or 178 back down to where we are right now, it helped tech and growth companies. And so you have this really strange situation where the fundamentals are screaming to buy cyclicals. The cyclicals are cheap, and yet the tech companies are doing well, mostly because the backdrop is more supportive. So, John, I want to sleep well at night. What's the suggestion here? Just buy the index and ignore everything else? No, take me to the U.S. Open. That's how you We'll sleep get to that well at later, night. Tom. Okay, sorry. We'll deal with that later. He really has an issue. John, go on. Yeah, no. I mean, the story is that the disruption that we're seeing in the economy is going to last much longer than we all think. And when people are asking about whether inflation is transitory, it's the wrong question. Is the disruption from the pandemic and the reopening process transitory? And the answer is yes, as long as you think transitory is 1 or 2 years. And if that happens, as much as it may be vexing for the Fed, it's really good for corporate profits because companies have figured out how to manage this and turn it into better profits. And better profits are what's driving the market, not sentiment, not easy money. It's this incredible profit growth. Okay, John. So to quote Kit Jukes over at SocGen, how long can this Goldilocksian environment persist for equities? Well, first of all, I don't think that I would describe this as Goldilocksian. I mean, the whole economy is broken. I mean, we can't find the labor we want, and there's disruption, and you can't order the car that But stocks are up. That's what he meant. But you're right. But stocks being up and Goldilocks are not the same thing. But how long do stocks stay up? If the Fed doesn't do something dumb, I don't see, which they're not going to. I mean, they just won't. This thing is going to continue longer than we think, and the disruption that we see in the labor market that you talked about is not going to disrupt the stock market. So I think the next year is going to be another very strong one. When we put out that 5,000 number, Tom, and it seems so aggressive, now with how much the market's moved since August, it perhaps doesn't seem strong enough, given how. Oh, you want to come on? You want to make some news here? Let's go. We had we had 5,050. Come on, let's go. 5,100. You did this to yourself, John. How Pollyanna we were about things a month ago when we put out this number, and today everyone is nodding that this seems, quite doable.